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GPM, 이름은 들어보셨죠? 파이 브라우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자동차 판매 D앱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GPM은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파이코인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탈중앙화 마켓플레이스, 즉 파이 생태계의 실질적인 경제 실험장입니다. 접속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파이 브라우저 앱을 열고 주소창에 globalpaimarket.com을 입력하세요. 최초 접속 시 파이 계정 연동을 위한 권한 승인이 필요하지만 한번 승인하면 바로 로그인되어 마켓플레이스의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로 여러분은 이제 파이코인을 실제로 쓰는 경제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서비스부터 시작해 디자인, 온라인 수업, 프리랜서 작업 의뢰까지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도 사고 팔 수 있고 의류나 생활용품, 가구 같은 일상 물품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죠. 심지어 자동차와 부동산, 예술품, 수집품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닙니다. 파이코인이 실물 경제 안으로 들어온 첫 증거예요. 현재 GPM에는 1만 7천 개가 넘는 실시간 광고가 올라와 있고 2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활발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멀티시그 지갑과 에스크로 시스템도 도입됐죠. 자동차가 앱의 최상단에 있는 이유, 그건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파이가 실제 경제에 닿았다는 걸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GPM에서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하려면 수만 개의 파이코인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채굴해온 코인을 헐값에 내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이걸 정말 써야 할까? 그럼에도 누군가는 움직여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D앱이 살아야 파이의 가치가 숨을 쉬죠. 그 한 번의 결단이 파이 경제를 현실로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숫자보다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GPM이 드디어 20만 사용자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통계처럼 보이지만 이건 파이 생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입니다. 6년 동안 우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버튼 너머에서 실제 경제의 바람이 불고 있죠. 채굴의 시간이 끝나고 사용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파이를 믿고 쓰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신뢰는 점점 더 단단해질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사람들의 신뢰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신뢰가 시작됐다면 이제는 그 신뢰를 지켜내야겠죠. GPM은 바로 그 대답을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건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혼란도 만들어냅니다. 누가 누구를 믿고 거래해야 하는가? 그의 답을 찾기 위해 GPM은 조금 특별한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중앙 관리자가 사라진 세계에서 각 지역의 파이오니어가 스스로 지역 대사가 되는 구조죠.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거래 습관이 있죠. GPM은 그 다양성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현지화된 신뢰로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 파트너는 거래를 관리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그 지역의 신뢰를 직접 쌓아갑니다. 거래가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성실함이 경쟁력이 되죠. 그리고 그 신뢰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멀티시그 시스템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도구가 아닙니다. 공정함을 절차로 바꾼 구조예요. 거래가 한 사람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그리고 GPM의 중재자, 세 사람 중 두 사람 이상이 서명해야만 거래가 열립니다. 하나의 서명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는 문. 그 문이 바로 GPM이 세운 신뢰의 벽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사람을 완벽히 믿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 바로 그게 GPM의 진짜 기술이죠. 파이는 기술로 신뢰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뢰를 잃지 않게 돕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GPM은 그 실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뢰의 구조가 언제나 평온한 건 아니죠. 때로는 작은 균열 하나가 거대한 논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 균열의 시작, 바로 거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신뢰의 실험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균열은 단 한 대의 자동차에서 시작됐습니다. GPM에서 판매된 한 차량이 도난 의혹에 휩싸였죠. 누군가는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거래는 있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주인이며 누가 판매자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탈중앙화의 자유가 만들어낸 첫 그림자였습니다. GPM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했지만 그 기록이 곧 책임을 보장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유의 뒷면에는 언제나 책임의 공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신뢰를 흔들 수 있죠. 커뮤니티는 답을 원했습니다. GPM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신뢰의 균열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 우리가 바라던 탈중앙화일까? 이 사건은 단지 한 대의 자동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이상이 현실의 벽과 마주한 첫 시험이었어요. 어떤 이는 GPM을 비난했습니다. 책임 없는 시장은 위험하다. 반면 또 다른 이는 말했죠. 이건 실패가 아니라 실험의 과정이다. 두 시선이 부딪히며 커뮤니티는 다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논란은 파이 생태계 전체에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뢰는 누구의 손으로 지켜지고 있을까? 신뢰는 시스템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신뢰보다 더 큰 균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혼란의 시기 사람들은 또 다른 믿음의 신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의 시기가 지나자 사람들은 새로운 신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화의 이름은 GCV, 그리고 그 상징은 숫자 314159였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수학에서 끝없는 순환을 의미하는 원주율 파이에서 온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이 숫자에 영원히 줄지 않는 가치, 파이코인의 완전한 순환을 의미로 부여했죠. 그 순간 수학의 언어는 신앙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314159달러. 이 숫자는 더 이상 계산의 단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담은 상징이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가치는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코어팀이 만든 기준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진짜 가치가 된다. 그 믿음이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GCV, 글로벌 컨센서스 밸류. 전 세계가 합의한 파이의 가치였습니다. 합의가 없는데 합의라 불렸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아이러니 속에서 희망은 자랍니다. 실망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믿을 이유를 더 강하게 찾아 나섭니다. GCV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실망과 불안을 감싸는 심리적 방패가 되었어요. 314159달러라는 숫자는 실패의 공포 대신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주문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 사람이 있었죠. 도리스 인.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는 커뮤니티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었죠.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양면을 가집니다. 그녀의 신념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희망의 상징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든 선동가라 했죠. 그럼에도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GCV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숫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것이 파이의 다음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커질수록 침묵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죠. 믿음이 커질수록 침묵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커뮤니티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 속에서도 코어팀은 조용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이 거대한 논란 속에서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단순히 무책임이라 부르기엔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첫째,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GCV를 부정하면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좌절할 겁니다. 6년간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그 숫자를 인정하면 더 큰 혼란이 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가 폭발해버릴 테니까요. 코어팀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둘째, 법적 위험입니다. 가격을 언급하는 순간 SEC와 같은 규제 기관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증권 판매 행위다. 시장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 한마디가 프로젝트 전체를 법적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죠. 셋째, 전략적 이유입니다. 그들은 지금 싸움을 미루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혼란을 잠시 감수하더라도 기술적 완성과 규제 정비가 끝난 후에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려는 선택이죠. 하지만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어팀은 우리를 버렸다. 아니야.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어. 같은 침묵이지만 해석은 정반대였죠.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침묵은 리더십의 부재일까? 아니면 리더십의 또 다른 형태일까? 리더십의 본질은 언제 말할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코어팀은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신화는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계속 침묵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말해도 무너지고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는 가장 잔혹한 리더십의 딜레마. 이제 코어팀이 증명해야 할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책임의 언어로 답해야 합니다. 명확한 토큰노믹스 공개, 완전한 KYC와 마이그레이션, 메이저 거래소 상장 추진, 커뮤니티와의 정직한 소통, 그리고 잘못된 정보의 명확한 교정. 이 5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이의 신화는 믿음이 아니라 망상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리더십은 때로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책임의 무게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우리 모두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침묵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언젠가 가격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 침묵의 대가로 파이코인의 가격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제 침묵의 대가를 시장이 대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더 이상 말이 아니에요. 이제 숫자가 말할 차례입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시장 가격은 약 0.2달러, OKX를 포함한 6개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통량은 약 83억 개에 달하고 KYC를 통과한 사용자는 1482만 명, 그리고 활성 사용자는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파이가 가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은 이 코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먼저 닥터 알트코인은 파이코인의 장기적 가능성을 100에서 300달러 수준으로 봤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메인넷이 완전히 개방되고 실제 결제나 서비스 같은 실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주요 거래소 상장이 현실화될 때 가능하다는 전제죠. 반면 문 제프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시선을 가집니다. 그는 0.8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항선인 1.2달러를 돌파하면 2달러 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웨슬레드는 경고를 남깁니다. 0.38달러의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0.16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시선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결론으로 모입니다. 파이의 가격은 기술보다 신뢰가 결정한다. 그 신뢰를 움직이는 건 5가지 요인입니다. 첫째, 공급 압력입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12억 개의 파이코인이 순차적으로 언락될 예정이에요. 공급이 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거래소 유동성입니다. 아직 대형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이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실사용 사례입니다. GPM 같은 마켓플레이스, 다양한 디앱, 오프라인 결제처의 확대. 이 모든 것이 가격 상승의 가장 현실적인 동력입니다. 넷째, 시장 심리입니다. GCV 논란과 커뮤니티의 분열은 단기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신뢰가 회복되면 그만큼 반등의 에너지도 커집니다. 다섯째, 규제 환경입니다. KYC 완료율이 높아지고 KYB 승인 기업이 늘어날수록 파이는 점점 제도권에 가까워집니다. 그건 곧 신뢰의 복원으로 이어지죠. 이 모든 조건이 맞물리며 시장에서는 세 가지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0.15달러에서 0.35달러 구간에서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약 1년에서 2년 내에 메인넷 완전 개방과 주요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0.5달러에서 2달러 사이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5달러에서 최대 300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신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달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신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채굴자에게는 기다림의 논리가, 투자자에게는 분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기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을 보상하죠. 파이의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신뢰,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게 파이 생태계가 넘어야 할 다음 과제입니다. 숫자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시장의 언어로 파이의 가치를 들었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314159달러라는 숫자는 신화입니다. 하지만 그 신화 속에도 방향은 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은 냉소를 낳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10달러, 50달러, 100달러. 그 속에도 충분한 의미와 보상이 있습니다. 둘째, 분산하고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파이에만 걸지 마세요. 코인, 주식, 현금, 그리고 당신의 시간까지 서로 다른 곳에 나누어 두는 것이 결국 생존의 기본입니다. 믿음은 집중해서 자라지만 생존은 분산해서 시작됩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은 움직이고 기술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공부를 멈춘 순간 우리는 과거의 투자자가 됩니다. 공식 블로그와 로드맵, KYB 승인 현황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정보는 곧 생존입니다. 넷째, 커뮤니티에 기여하세요. 파이의 진짜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GPM 같은 디앱을 직접 사용하고 문제를 제보하며 피드백을 남기세요. 그 참여가 곧 당신의 투자가 됩니다. 시간을 쓰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다섯째, 유혹과 사기를 경계하세요. 빨리 돈 버는 길은 없습니다. 상장 소식, 투자 프로그램, 예치 이자 2배라는 말은 대부분 함정입니다. 진짜 프로젝트는 조용히 성장하고 가짜는 요란하게 약속합니다. 여섯째, 현실적인 준비를 하세요.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과 법적 규제, 거래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대는 감정이지만 준비는 현실입니다. 파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만드는 건 코어팀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희망의 본질은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과정을 견디는 것. 당신이 처음 그 버튼을 눌렀던 순간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바꾼다면 그건 이미 투자 이상의 가치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끝에서 파이의 미래가 이어집니다.